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항상 제가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스타트업이 되냐라고 하면 사회적 미션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미는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단지를 앱에 넣어서 스마트폰에 넣어서 이들을 돕는다 라고 말을 하죠.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PD님은 감동을 받으시거든요. PD님처럼 이제 순수한 분에게는 아니, 실제로 많은 미션을 풀기도 했잖아요, 초기에는. 네, 그래요. 네. 풀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멀었죠. 돈을 벌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하고 뭔가 자기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겹쳐 있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뭔가를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거구나. 말을 살짝 바꾸면 돈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은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들의 아픔과 영혼을 치유해 주잖아요. 영혼을 위로해 주잖아요. 네. 뭘 받나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 탁 이렇게 10만 원 넣고 이런 거 안 해요. 네. 신부님은 한 영혼을 구한 걸로 끝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네. 자,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대가는 돈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인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적 비전보다도 돈 버는 게 앞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기업이 왜 기업이 그런 이야기 하냐면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업은요.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정당화하지 못하면 전체 그 기업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요. 어떤 기업이 자기 종업원들, 자기 직원들 앞에 놓고 우리 회사의 목적은 오직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양아치들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근데 조폭들도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고 말 안 한다니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뭐 명분을 만들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그런데 일본은 조폭들이 지배하는 구역이 전부 분리돼 있어요. 옆에 다른 조폭들이 못 들어와요. 다른 조폭들이 괴롭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보호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런 조폭들이 그럼 정당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업들은 종업원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미션을 제시하죠. 삼성이 뭐예요? 옛날에 삼성의 미션이 뭐였어요? 사업 보고.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답한다. 사업 보고. 내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했나? 아이고. 삼성에게 사회적 미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적어도 기업의 종사자들은 그런 사회적 정당성이 없이는 절대 열심히 일 안 해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기업도 우리의 목적은 오직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돈 버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어주세요. 라고 누가 말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다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춰보면 전부 다른 거죠.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도 있고 실현하지 않고 딴짓하는 기업도 있고. 처음에 시작했던 본질이잖아요, 이 기업의. 아유, 피디님은 계속 그런. 진짜 아니, 우리 돈을 쫓아도 이 기업의 정체성 아닌가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착한 영혼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태는 그거를 흔드는 거고, 그게 흔들면은 얘네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돈도 못. 그러면 삼성 사업 보고를 얼마나 했나요? 삼성이 옛날 이병철 시절에 밀수했잖아요. 삼성이 밀수해. 김영욱 회고록, 옛날에 김영욱이 옛날에 중앙정보부장,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장이었거든요. 네. 삼성이 밀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덮쳤어요. 도망가고 막 이 물건을 이제 숨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모래를 파가지고 그 속에 묻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사카린 이런 걸 밀수해서 사카린. 네. 설탕 대신 쓰는 그걸로 엄청난 이득을 남겼거든요. 자, 그게 사업보국이에요? 그럼 기업들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회적 가치 이야기합시다. 아까 이제 배민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 전단지를 크게 스마트폰에 끼워가지고 막 자영업자들 막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계속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가게 이 자영업자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인플레 압력에 눌려 있거든요. 네. 지금 한 달 사이에 밀가루가 50%가 폭등하고 난리가 아닌데 그걸 근데 가격에 전가를 못 해요. 왜? 소비자들이 저항하거든요. 근데 수수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그러면 야, 수수료 올리지 마. 이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본질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냐면요. 그동안에 투자했던 돈이 있어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몇 조의 적자를 보면서 계속 그 물류라는 그 시스템에 구축하면서 투자했던 돈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누가 돌려줘요?
이게 수수료를 통해서 이 막대한 적자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이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냥 그 이유는 어디서 오나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기업의 본질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작용은 19,000원짜리는 매장에서 포장을 하거나 먹으면 17,000원에 팔고 11,000원짜리는 10,000원에 팔고 10,000원짜리는 8,000원에 팔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회사가 그걸 징수를 하잖아요. 앱 사용료. 너희들은 이 앱으로 주문이 들어왔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자기가 가지러 가더라도 가격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저는 어떤 것도 느끼냐면 배달해서 어쩌다가 먹어보잖아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막 머리 굴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의 본질이라면은 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기업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갑질이다라고. 네. 기업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기업은 끊임없이 그런 자기의 어떤 사회적 가치로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배민 같은 거 그러는데 배민이 독점적 힘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 배민에서 그 기업을 빼버리면 얘 죽는 거예요. 온라인 매장인데 주문을 어디서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갑과 을의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미국 자본주의 기업들을 볼 때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 짓을. 카네기가 철강한 카네기잖아요. 네.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뭐 톤당 나는 뭐 500불 하고 딱 카네기가 가이드라인 정해요. 500불 이하로는 뭐 팔지 마 그래요. 아,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400불 할래요. 다음 총회 때 안 보여요,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 안 보이면 그건 이미 딴 세상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공포가, 그래서 마피아 등등하고 결탁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왕이라고 하는 놈들은 전부 뭐 강철왕, 뭐 자동차왕 다 그 폭력 조직하고 연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내버려 두면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엄청난 미국의 국민이 그 바로 독점적 횡포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그 교훈으로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강력한 반독점법을 만든 거예요. 그 교훈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아예 정부가 대놓고 또 기업에 등쳐먹고 기업을 빨아먹고 이랬잖아요. 야, 돈 벌어 그래놓고 기업을 빨아먹고 빨대 꽂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독과점에 대한 이슈라는 것들 기업은 내버려두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 경제라는 게 내버려두면 그렇게 독점으로 가요.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센 놈이 생존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그 놈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전체 생태계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사회가 드디어 정체하고 발전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답은 또 소비자 행동밖에 없는 거네요. 소비자 행동 플러스 정부의 규제예요. 제대로 된 정부가 그러니까 법적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처럼 아마추어 시민단체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아니, 미국에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 차 그 연비 조작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공해물질 배출하는 거 조작했잖아요. 그 누가 했는데요? 어떤 정말 그 오타쿠가 있잖아요. 그 대학원생인가 걔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민이 지금 어찌됐건 독일 거잖아요. 네, 독일 거예요. 이런 정책을 하는 거는 걔네랑 상관없는 거죠. 있죠. 그렇죠. 인수했는데 이제 본전 뽑아야죠. 그러니까 국적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창업할 때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항상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 시작할 때는 국가와 민족을 이야기해요. 팔 때는 내 거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서 내 기업 내가 파는데 왜 그래요? 근데 그 기업 할 때는 정말로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안 안아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우리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사회적 가치라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본질이 무엇인지는 좀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써야 되겠네. 뭘요? 저처럼 직접 가세요. 배달 앱을. 네, 직접 가세요. 저처럼. 저는 항상 직접 가요. 네, 직접 가시죠. 우리 같은 사람이 늘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도 좋고요.